자,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에 뭐 하기로 했냐면 46페이지에 있는 합성함수서부터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그죠? 합성함수서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합성함수. 글씨는 나도 이쁘게 쓰고 싶은데 이쁘게 안 써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합성함수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대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자, x, y, z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x, y, z.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f,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라고 이렇게 갖다 써고, 자, x에 있는 한 점이 y에 있는 한 점으로서 대응되고, 다시 그 점이 z 안에 있는 한 점으로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f서부터 집어넣기 때문에 g 합성 f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중요한 게 뭐냐면 f의 치역 부분이 항상 어디 안에? g의 정의역 안에 있어야 돼. 정의역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뭐가 된다?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한 번도 그런 거 따져본 적 없잖아. 그죠? 왜 따져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 그러니까 어떤 함수든지 간에 실수에 있는 값을 대응시키면 어디로 가? 실수로 가지. 근데 이 함수도 실수 전체를 품는 정의를 품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치역 부분을 품고 있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무 상관없이 해왔지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나타나는 치역 부분이 이 치역 부분이 뭐다? G의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합성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 있냐? 라고 있겠죠. 왜 없겠어요? 내가 x에서 y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y 다시라는 요런 y 다시에서 z로 가는 함수를 g로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정의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 x에 의해서 대응되는 치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요만큼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 안에는 g의 정의역 안에 있어서 이쪽으로 대응시킬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부분은 g의 정의역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응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없다. 실제로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대응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알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나타냈으면 합성을 할 수 있냐? 라고 묻게 되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만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실수 전체로 주어져 있으면 그건 항상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합성을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뭐 나는 합성 되게 쉬운데 합성은 원래 되게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원래 쉬운 건데 이게 왜 이렇지? 그러니까 이해해서 약간 어디서 서로 이제 핀트가 안 맞은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틀린 거야. 수학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라인이 있어서 그 라인 안에서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라인 밖의 걸로 풀라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냥 정의 그대로 고지고대로 풀어내면 된다. 합성함수라는 거는 그거 외엔 별다른 게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합성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때 아까 물론 이제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관계가 있었긴 하지만 그런 걸 무시하고 정의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G 합성 F의 X라는 것은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한다?
G의 fx로서 정의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자, 우리가 이제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걸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내가 써볼게. fx가 x제곱 플러스 3이야. 내가 x가 3일 때 f의 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이렇게 하실 거예요. fx. 자,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거야? 3을 집어넣은 거야. 그럼 똑같이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야 돼. 그죠? 그래서 3의 제곱 더하기 3에서 9 더하기 3에서 12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원래 함수에서에 대한 정의 그대로니까 x의 값을 대입하고 그 대입한 값을 결과물로 우리가 계산하는 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에서 계산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보편적으로 알 수 있고 합성함수라는 거는 그럼 이제 여기다가 더 추가하는 거지 이제. 자, fx를 이렇게 놨어. 그 다음에 gx를 뭐 어떻게 놓을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이렇게 놨어. 자, 그랬을 때 내가 g 합성 f의 3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돼? 그냥 g의 정의대로 f의 3을 하면 돼. 자, 그러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우리가 f3부터 구해야 되겠죠? 요거 갖고 f3부터 구하는 거야. 그럼 방금 전에 한 것처럼 3의 제곱 더하기 3이니까 뭐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거 알았어. 그냥 그러면은 그 위치에 뭐 쓰면 돼? 12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G12라고 이렇게 써주고 나면 끝난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다시? 여기다 12 집어넣으면 돼. 어떻게 돼? 12의 제곱 더하기 12 더하기 1이니까 144 12제곱은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 156 157 이렇게 나타나겠죠. 나한수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나한수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잘 한번 보세요. 왜냐면은 나 계산 되게 못해. 그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수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나도 산수를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맞게 풀었는지 항상 꼭 보세요. 그 정도로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성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야. 그 합성은 몇 개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몇 개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정의만 되면. 뭐 100개가 돼 있어도 되고 1000개가 돼 있어도 되고 확장 가능하죠. 우리가 보통 이제 3개까지 보통 확장해서 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써요? 뭐 어떻게 쓰긴? H에 G에 fx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쪽, 요 바깥에 있는 것을 먼저 안쪽 서부터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계산만 되어지면 합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합성은 이렇게 정의만 되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정의 그대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거 예제 하나 풀어볼까? 왜냐면 책에 있는 예제를 하나 푸는 이유가 좋은 얘기를 하나 해주고 있어서. 자,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의 문제는 F 합성 G를 구하라는 거고 다른 하나의 문제는 G 합성 F를 구하라는 거야. 숫자가 아닌데 정의대로 씁니다. 숫자가 아닌 듯 뭐든 정의대로 씁니다. GX 뭐였죠? 2X 플러스 3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2x3을 여기 x의 위치에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x의 위치에다가 2x 플러스 3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어디? 여기다 집어넣는 거겠지? 그러면은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된다. 정리하니까 어떻게 된다? 2x 플러스 4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 모양 그대로도 뭐 할 수 있다? 합성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는 정의 그대로 씁니다. g의 fx. 자, fx가 뭐야? fx가 x 플러스 1이네. 이렇게. 역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g의 x의 위치에 뭘 쓴다? x 플러스 1을 쓴다. 써볼까? x 앞에 숫자 2가 있으니까 2인. 그 다음에 x 대신에 뭘 쓴다? x 플러스 1 더하기 3. 했더니 얼마 나와? 2x 플러스 5가 나오네요. 그죠? 2x 플러스 5가 나왔네? 어때 서로? 다르죠? 그죠?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성질을 얘기하냐면은 합성함수는 뭐가 서로 이제 자리 바꾸는 거잖아. 우리가 이걸 뭐라 불러? 교환법칙이라고 부르죠. 교환법칙 자리 바꿨으니까 교환법칙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성립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수학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라도 얘가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건 우리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는 경우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라도 안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역시 합성은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문제를 그렇게 만들 때가 있으니까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를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 함수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함수. 아까 역함수는 언제 된다? 1교시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무슨 함수일 때 된다? 1대1 대응 함수일 때에만 우리가 역함수가 됩니다.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x제곱 갖고 역함수를 한 것 같은데? x제곱 가지고? 근데 x제곱은 역함수가 아니잖아. 왜냐면 얘 1대1 대응이 안 되고 1대1 대응이 아니거든? 왜? 1대1 함수가 일단 아니야. 1대1 함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1대1 함수를 알아보는 방법은 함수인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세로를 그린다 그랬는데 1대1 함수인 거 알아보는 거는 가로를 그려요. 그죠? 가로를 그려서 그 값이 서로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은 서로 다른 x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y 값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x 값이 서로 다른데 함수 값이 똑같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가 안 돼요. 그래서 1대1 함수임을 알아볼 때에는 그래프로 알아볼 때에는 x축과 평행한 라인을 그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1대1 함수가 안 되는데 1대1 함수가 안 되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그걸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에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어떻게 풀었을까?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나 뭐 한 거야? 네, 정의역에 대해서 제약을 준 겁니다. 어느 쪽만? 양수 쪽만. 양수 쪽만 쳐다보니까 1대1 되죠. 그 다음에 치역도 공역과 치역도 요 양수 쪽만으로 우리가 제약을 둡니다. 그래서 정의역 자체를 공역 자체도 작았다. 자, 이렇게 제약을 줍니다. 제약을 줘서 주어지는 함수 자체를 일부러 뭐를 만들어? 1대1 대응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제약을 줘서. 그러니까는 요 일사분면만 가지고 따지는 거야. 요 일사분면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역함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고자 역함수를 구하고자 하면 무조건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그럼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적당하게 뭐도 할 수 있다? 정의역과 공역 자체도 우리가 규약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줌으로써 일부러 1대1 대응 함수를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대1 대응 함수를 만든다. 그래서 역함수라는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저렇게 돼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역함수에 대한 걸 우리가 소개해 보면 자 다음과 같은 함수 f가 있다. 근데 이 f가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면 이 f가 전단사 함수라고 하면 뭐다? 역함수라는 건 거꾸로 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별 의미는 없어. 다음과 같이 이제 거꾸로 간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이 정의 자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x 값이 여기에 있는 y 값으로 대응되니까 역함수는 이 y 값이 여기에 있는 x 값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y가 fx면 그것에 대한 역함수는 f 인버스 y는 x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상당히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항상 고등학교 때 역함수 부분은 너무 힘들어했거든. 왜냐하면 역함수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어. 서 힘들어했거든. 근데 역함수라는 것 자체는 그냥 거꾸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만 담고 있어. 그런 의미만 담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냥 거꾸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요 의미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면 돼?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한다. 근데 그건 또 의외로 쉽거든. y = x 대칭이라고 해서 x 대신에 y, y 대신에 x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니까 그건 의외로 쉬운데 이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의미가 뭔데요? 왜 그렇게 강조를 해요? 예를 들어서 f 인버스 3이 2야. 그럼 이 의미는 뭐냐면 f2는 3이란 소리야. 당연한 거 아니냐? 네, 당연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얘랑 얘랑 뭐가 바뀌었어? 바뀐 게 없죠? 문자로 썼냐? 숫자로 썼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역함수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돼요? 네, 돼요. 3이 거꾸로 가서 2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2는 다시 제 방향으로 오면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왔다 갔다 거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보다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거린다 정도로 생각하면 보다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함수예요. 그래서 책에 47페이지에 밑에서 3개 있잖아. 그죠? 그 맨 위에 있는 얘기가 이 얘기를 품고 있는 거야. 이게 역함수에 대한 정의니까. 이해하셨죠? 우리가 이거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성을 배웠단 말이야. 그지? F와 F 역함수를 하면 뭐가 되냐? 여기 있는 것을 F 인버스니까 얘가 일로 대응된다고 하면 자 F 인버스니까 이렇게 왔다가 다시 F를 하니까 이렇게 갔네. 그럼 뭐가 됐어? 자기 자신이 됐죠.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자기 자신 뭐였어? 항등함수 돼.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만약에 순서가 바뀌면 자 x가 갔어. 그 다음에 역함수로 다시 돌아왔어. 뭐가 돼? 자기 자신. 아하. 자기 자신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역함수와 원래 함수에 대한 합성은 항상 뭐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47페이지 밑에 부분에 있는 얘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48페이지에 역함수의 기본 성질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 기본 성질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라는 거 설명합시다. 자,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왜? 거꾸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오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합성에 대한 역함수는 뭐 한다? 합성에 대한 순서를 바꾼다. 왜? G부터 왔으니까는 G, F야. 여기 있는 값이 쭉 해서 여기로 왔어. 그럼 생각해봐. 역함수라는 거는 여기서 일로 먼저 오고 여기로 이렇게 오겠지? 그지? 여기서 이렇게 오겠지?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걸 우리가 누구의? 얘의 역함수라고 부를 거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F 인버스부터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해? G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순서가 바뀐다고. 순서가. 자, 그럼 이걸 세 개로 하면 어떻게 돼? H 인버스, G 인버스, F 인버스. 어떻게 됐어? 역시 순서가 바뀌는 형태로 주어주게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다? 역함수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나왔어. 이건 무슨 의미다? 두 함수는 서로 무슨 관계있다? 역함수 관계있다. F를 G의 역함수라고 부르든가 G를 F의 역함수라고 부르든가 라는 그런 얘기다. 세 번째 있는 얘기가. 그 다음 네 번째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중요한 성질이에요. 원래는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있는 성질이 상당히 중요한 성질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 구하기.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뭐다? y 꼴 x 대칭한다. 무슨 뜻인데? x의 위치에다가 y를 집어넣고 y의 위치에다가는 x를 집어넣어서 y에 대해서 정리한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처음에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서로 바꿔줘도 상관없고 바꿔놓은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주세요. 이거는 뭐 어떤 순서가 꼭 맞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역함수 나오는 그 형태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자, 예로 하나 풀어볼까요? 책에 있는 거. 자, 다음과 같은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이거는 일단은 1대1 대응 함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는 일단 아니어야 돼. 정역에 대한 부분이 하나 나와야 돼. 책에서는 이제 생략한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분모가 0인 경우가 없으니까 정역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뺍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공역 부분도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거는 하는 사람 마음인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나는 보통 이렇게 풉니다. y = x 대칭을 먼저 합니다. 이건 푸는 사람 마음이에요. 책에서는 뭐 하라 했어? 전단함수인지 확인을 하고 여기도 먼저 바꿨나? 얘는 x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바꿔서 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이거부터 합니다. 그럼 그냥 y의 위치에 뭘 집어넣어? x를 집어넣어. x의 위치에 뭘 집어넣어? y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뭐해? y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y에 대해서. 자, x에 뭐 한 거냐면은 여기 분모를 이쪽으로 넘겨서 곱한 거예요. 나 뭐 한다 그랬어? y에 대해 정리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 때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y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y를 한쪽으로 몰고 아닌 놈들이 이쪽으로 몰면 되겠구나. 자, 그러면은 2x-1에 y. 왜냐면 y를 넘기니까 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따라서 y에 대해서 정리할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1. 아마 여기서 치역도 2분의 1이 안 되는 걸로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부분이 서로 똑같거든. 자리 바꿔놓은 거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는 거 어때? 이건 편안하지. 물론 이제 편안한 문제였으니까 편안하겠지. 좀 더 복잡했으면 좀 더 많이 복잡해졌을 테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성질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안 특별하다면 안 특별하고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y =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f라고 하고 fx라고 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f 인버스 x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 무슨 특징이 있어? 네. 무슨 특징입니까? 네. 역함수와 시간 되냐? 시간 안 되네 이거. 역함수와 원래의 함수가 만나는 점. 만나는 점은 이 세 개인데 얘만 그렇구나. fx와 누가 x가 얘와 얘가 만나는 점과 서로 일치한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주목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다? 역함수와에 대한 교점. 함수와 역함수에 대한 교점 찾아라 라고 이렇게 하면 함수와 xy에 대한 교점 찾으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역함수였기 때문에 대칭시키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48페이지 밑에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 이제 지수로그 함수서부터 해갖고 쭉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려가면서 우리가 또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